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원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호모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나 이런 데서 초인종을 누르게 되면 집안에서 화면이 뜨고 초인종 차임벨도 울리고 하는 그 호모토 수리하는 그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 해요. 근데 그 단종된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제가 쓴 교재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수리하는가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장난 거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전원부가 고장났어요. 고장났는데 이제 그 스위치 기능을 하는 그 FET하고 PWM이 복합적으로 들은 거 이제 IPM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또 STR이라고 하는 상호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STR이라고 이름을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그렇게 부르는 분이 있는데 그 부품이 그 4핀짜리 단종된 부품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수리하는 것을 제가 교재와 연결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한번 봅시다. 요것은 EZ에서 나와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이렇게 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OEM으로 이제 줘가지고 이름은 EMZ-ON SHT KT107XM이라는 모델이에요. 싱크대 위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텔레비도 볼 수 있고 초인종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외부에 온 손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고장이냐면은 전원이 안 켜지는 고장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뒷뚜껑을 열었습니다. 한번 잠깐만 열은 걸 보여드릴게요. 전원이 안 켜지는 고장인데요. 그러면 이제 전원부는 제가 나사를 빼놨어요. 제가 앞에서 예고했듯이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하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더듬더듬 해도 좀 양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원부인데 아주 쉬운 고장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원리를 알아야 쉬운 건데 앞에서 영상 170개 중에서 이 SMPS 전원부 고치는 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텔레비 안테나가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연결되고요. TV 튜너부고 이제 영상을 같이 처리하는 게 이렇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실에 또 이래 하나 붙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가 거실에 하나 붙고 이건 싱크대 밑에 붙는 거고 외부에 이제 카메라가 연결되는 그런 타입의 호모토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단종 제품이에요. 부속도 단종되고 그래서 이거 구입이 좀 이렇게 부품 구입이 부품 조달이 좀 어려운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단계적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원이 안 켜져요. 이게 전원이 켜져야 되는데 그런 전원 꼽지 않아도 안 들어오는 거 보여줘봐요. 그거 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쓴 책에 11페이지로 오라고 그랬죠. 전원이 켜지지 않는 거.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11페이지로 오시면 전원이 켜지지 않는 고장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낙서가 좀 돼 있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전압을 공급하고 P1 전압을 측정해 보라고 했어요. 요 P1 전압을 측정하라. P1 전압을 측정했을 때 300에서 보통 310V 전압이 나와요. 이 전압이. 그러면 나오느냐? Yes일 때 나올 때는 다음 12V, 5V가 나오는가를 보라는 뜻이고 아니오일 때는 휴즈가 나가 있어요. 그러면 휴즈를 확인해서 교체하고
서미스트가 갈라졌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전원 입력 들어오는 쪽 라인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본다면 잠시만요. 전기를 꼽는 코드 이쪽이에요. 이거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리얼하게 보여주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방법만 먼저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서 제가 수리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요 220 꼽는 라인을 이 테스터기로 곱하기 1 해놓고 이 테스터기를 곱하기 1 해놓고 순방향 역방향 이렇게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순역방향을 쟀을 때 얼마에 놓는다? 곱하기 1 해놓고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돼 있어요. 순서가 휴즈가 단선된 걸 확인하고 교체했다면 전원을 바로 공급하지 말고 공급하면 안 됩니다. 또 뻥 나가니까 곱하기 1로 여기 테스트 곱하기 1로 순방향과 역방향을 번갈아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가 정상이냐? 무한대. 무한대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걸 무한대라고 그래요. 양쪽이. 그러니까 양쪽이 안 움직이면은 일단 전원을 공급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자, 7에서 9오hm 정도가 나온다. 30에서 50ohm가 나온다. 20에서 25ohm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 구체적인 거는 뒷장에 제가 해놨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보통 보면은 휴즈가 나갈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휴즈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요게 휴즈예요. 여기서는 이게 요게 휴즈라고 잠깐만요. 요게 휴즈입니다. 3.15A 250V 때 3.15A 요게 휴즈예요. 그럼 그거를 뒤집어서 휴즈 단자에서 여기서 요 단자거든요. 요 단자를 테스터 곱하기 1로 나갔나 안 나갔나 재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테스터를 어떻게 하는가 모른다면은 그 앞에 완전 기초 페이지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완전 기초 편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네요. 이게 좀 혼자 원맨쇼를 하다 보니까 좀 더듬더듬하죠. 84페이지를 보시면 이 테스터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올려놓은 영상에 보시면 왜 이 아날로그 테스터를 고집하느냐에 대한 그 편을 한번 봐주셔야 돼요. 디지털로 하면 안 돼요. 디지털로 하면 왜 안 되냐 하면 이런 저항값을 순방향 역방향으로 해보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역방향은 OL이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은 오버로드라고 나오고 순방향은 저항값을 가리키는데 그 고장난 그 값이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숫자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로 해야만 그냥 바늘 지침의 위치를 보시면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날로그 테스터를 활용해 주셔야 돼요. 회로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221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뒤집어서 추적해가지고 브릿지까지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밑에는 여러분 봐도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평소에 했던 대로 다른 영상에 자세히 올려져 있어요. 170개가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어정하는 건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220이 들어오는 라인이 이쪽이 220이 들어오는 라인이에요. 들어오면서 이제 휴즈를 이렇게 거치게 되고요. 이건 콘덴서예요. 고압절함이 콘덴서가 되고 전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보면 휴즈를 거쳐서 이쪽으로 온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플로링을 세운 콘덴서도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전원 노이즈 필터인 콘덴서도 보이잖아요. 여기 라인 필터인 거예요. 요게
라인힐터를 거쳐서 나오면 여기 브릿지 다이오드, 여기 브릿지예요. 요게 보이시죠? 사각형으로 된 거. 요 브릿지 다이오드를 거치면은 데콘이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DC 링크형 콘덴서가 여기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콘덴서 양단에서 잰 전압을 이 교재에서 P1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20을 집어넣고 노이즈 필터형 콘덴서, 라인 필터, 또 노이즈 필터형 콘덴서, 요 다이오드 4개가 있죠. 요 브릿지 다이오드 요 4개가 아까 여기서는 요거예요. 여기 안에 4개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그거를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어지럽죠.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 양단, 그러니까 데콘이라고 하는 요 양단에서 전압을 측정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P1 전압이라고 포인트를 줄여서 P라고 적은 거예요. 300볼트에서 보통 310 정도 나와요. 보통 한 310 나오는데 300볼트로 애우기 좋으라고 해놨어요. 그럼 그 전압을 어디에서 잽니까? 요 콘덴서 양단에서 재는 거죠. 한번 뒤집어 볼까요? 요걸 이렇게 뒤집으면 콘덴서 요거예요. 여기서 요 두 단자 여기서 이제 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 때는 이제 이 테스터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이 테스터에서 DC 볼트 500볼트에 놓고 재셔야 되죠. 요 DC 500에 놓으시고 요 양단 전압을 재 가지고 300볼트가 나오는가? 요 양단 전압에서 요 양단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근데 중요한 거는 극성이 있잖아요. 요쪽이 플러스고 반대편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쪽이 플러스 여기 요 면적 넓은 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요 극성이 뒤집어지면 부서지진 않지만 테스터 바늘이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맞춰 가지고 요 양단 전압이 나오느냐 요걸 재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얘는 어떤 증상이냐면요. 나와요. 예스라고 예스. 얘는 이 증상은 그럼 예스일 때는 12V 5V를 재보라고 했어요. 그럼 12V 5V를 재려면 이 기파는 회로 추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우리 이따 내가 해서 갖다 드릴게요. 이거 한 줄 적으시고 가운데 한 줄도 적으시면 됩니다. 예, 그거 내가 해서 이따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전원이 이제 들어와서 여러분 좀 중간이 제가 그 연구원으로 있는 회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지금 잠깐 그래서 또 여기 제가 그 사이에 짬에 이제 요걸 보통 때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사인해 줘야 되는 서류가 좀 있어서 이제 그걸 좀 해달라는데 내가 해서 갖다 준다. 지금 그 작업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연구원으로 있는 회사 거예요. 일단 다시 원점으로 올게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그 전문적으로 사진 촬영한 분들 거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촬영 부분에서 이렇게 좀 미숙한 부분이 보여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널리 양해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12V 5V가 나온다는 이 전압을 재기 전에 이 회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재냐면 요 300V 전압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회로가 보통 SMPS 기본 회로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SMS 기본 회로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여기에 요 페이지에 있어요. 요거예요. 25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 좀 반짝반짝해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일어섰어요. 여기에서 이 회로를 보고 이 부품 하나하나가 무슨 기능을 하는가를 알아야 사실을 되거든요. 이거는 이 앞에 영상에서 이미 가르쳐줬어요. 그럼 여기에 넘버가 적혀 있죠. 그럼 이 페이지에 넘버가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면 1번
서미스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1번 서미스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이제 2번이 보면 여기 이제 바리스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리스타, 그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3번이 바로 노이즈 힐튼 콘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브릿지 다이오드에서 데콘 양단에서 전압된 거의 300V 요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스위칭 트랜스를 거쳐서 내려와서 FET까지 갈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 위에서 여기 몇 페이지냐면 29페이지네요. 29페이지에 보면 여기 PWM이고요. 거꾸로 미안해요. 이게 카메라 들고 막 보니까 어리어리 해가지고 그냥 여기 PWM이고 여기 FET예요. 그럼 아까 그 데콘에서 나오는 300V가 여기로 300V가 그 스위칭 트랜스를 거쳐 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스위칭 트랜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게 스위칭 트랜스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하는 그 스위칭 트랜스라고 하는 것이 요건 거거든요. 요건 라인 윌트라고 했죠. 요 트랜스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로 오게 되면 이 PWM이 어디 있고 FET가 어디 있느냐 찾으면 없어요. 여기서는 왜 없냐 하면은 바로 요 방열판에 붙은 요거거든요. 요 방열판에 붙은 거. 그러면 요 방열판에 붙은 거를 보시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방열판에 붙은 것이 뭐냐면 핀이 4개짜리예요. 그게 핀이 4개짜리인데 같이 한번 이따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일라는 모르겠어요. 이게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여기 보이네요. OL, 여기 OL0265R이에요. 그러면 F란 말이 있잖아요. 위에. 그럼 보지 마시고 OL0265R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찾으면 없어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제가 다른 영상을 준비해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대형 모니터 쪽 70인치 모니터에 이렇게 비춰놔서 여러분이 좀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잘 보이는데 카메라로 하는 거라서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와요. 인터넷으로 들어옵니다. 인터넷으로 오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윗부분이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울산전자 직업전문학교가 학원이라고 고치고는 좀 속상해요. 이 학교 일대가 좀 모양새가 좀 났는데 그 1층 카페로 이제 세를 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외부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4층 건물이 한 층이 필요가 없더라고, 1층이. 그래서 이제 그 카페 세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게 또 뭐 떠서 잠깐만요. 이게 이제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한 층이 없어져서 이제 학교가 여기 학원이라고 여기 위에는 보면 학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학원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됐지만은 기간이. 그래도 이거 볼 때마다 그냥 좀 옛날부터 좀 별로예요. 일단 울산전자 직업전문학원이라고 하셔도 되고 학교라고 쳐도 되고 다 나와요. 직업전문학교라고 구 울산전자 직업전문학교라고 해놨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냥 위에 한글로 치셔도 되고 울산전자 직업전문학원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교육과정, 그게 요 교육과정을 클릭해요. 요 제일 위에, 요 위에. 요걸 클릭한다고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 쭉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 여기에 보면 왼쪽 아래 부분 제가 보면 여기에 보면 올 데이터 시트라는 게 있어요.
올 데이터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올 데이터 시트라고 하는데 요 주소에 넣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이름을 이제 쳐넣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뭐였냐 하면은 OL0265R이었어요. 대문자로 안 해도 돼요. 소문자로 치셔도 돼요. 자, 쳐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 짙은 색으로만 돼 있고 요 밑을 보세요. 카메라에 잘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네, 보이죠? 또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세요. OL 0까지만 나오고 뒤에는 흐린 색이죠. 이러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여기서는 제공이 아니고 데이터 시트를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스타트가 이렇게 데이터 시트 이름이 OL 첫 이름이 숫자로 된 거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앞에 영문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못 찾는 거죠. 여기 보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는 제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다시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해요. 자, 인터넷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 방법대로 깜빡했는데 벌써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노트북에. 그건 나중에 없애는 거 가르쳐 드리고요. 지금 이양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인터넷에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꺼졌다가 다시 켜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해주는 척 하면서 그 바이러스가 이미 노트북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없애줘야 돼요. 그런데 실제 그 없애기가 어려워요. 지워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요. 좀 속된 말로 갈아엎어야 돼요. 다 새로 깔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한 번만 연결해보고 없애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인터넷을 들어오면 보세요. 깜빡하고 이렇게 인터넷 들어와지잖아요. 그렇죠? 안전하지 않은 뭐 이거 우리끼리 뭐 이게 지금 안 돼서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고클린 여기 제가 깔아놓은 게 있죠. 여기 고클린이라는 걸 깔으셔야 돼요. 그게 그냥 쉽게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고클린이라는 걸 깔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럼 여기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드디스크 최적화 여기에 와가지고 이런 거를 다 삭제해서 지워져요. 한 달 분은 이게 그럼 이건 지금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쓰면은 많아져요. 그럼 느려지는데 그거는 방금 그 증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셔야 돼요. 작업 스케일러 관리, 익스플로러 최적화, 시작 프로그램 관리 요 세 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세 번째 줄 작업 스케줄 관리 요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놈을 없애줘야 돼요. 요걸 마킹하고 삭제 지우겠습니다. 종료 지웠습니다. 두 번째도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왔는데 요 놈 아까 같은 게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두 군데 숨어 있는 거예요. 삭제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료. 자, 마지막이에요. 시작 프로그램 관리는 여기는 안 해도 돼요. 여기 안랩에서 된 이 백신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요. 이거는 은행 거를 제가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 지워도 된다고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 해줬으니까 이제 광고가 떠요. 우리가 이 제공을 했으니 너희들 이거 광고 봐달라.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좀 미안하지만 이걸 지우고 여기 인터넷 들어가 볼게요. 이걸 클릭하면 자, 조금 전에 깜빡하고 나왔잖아 이것이. 자, 다시 해볼까요? 닫기. 할게요. 이건 이제
구글에서 또 그거 업데이트하라고 많은 게 뜨네요. 자, 여기서 인터넷 들어가 볼게요. 인터넷을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나와요. 이게 바로 나와있죠. 깜빡하는 게 없어졌죠. 못 느끼나요? 그 정도는 여러분 그 정도로 둔하지는 않을 거고. 자 보세요. 키면 바로 나오잖아요. 아까 깜빡 꺼졌다가 나왔잖아요. 그 증상이 없어졌죠. 잘 모르겠거든. 앞에 영상을 돌려서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거 연결해서 할게요. 어디 갔어? 이게 마우스를 그냥 손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네요. 일단 인터넷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교육과정 들어오겠습니다. 교육과정. 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밑으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쭉 왼쪽 내리면은 왼쪽에 여기에 그 올데이스타 시트 여기에 이름 요로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와서 올데이터 시트 친다고요. 그러면 요 위에 이름에 여기다가 이름을 쳐놓은 거예요. 요 데이터 시트는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올데이터 시트가 없으면은 거기서 안 뜨면은 N데이터 시트가 있어요. 그 밑에 N데이터 시트. 삼성 스마트폰 이런 거 수리는 그 N데이터 시트가 나오고 올데이터 시트가 안 나와요. 내가 해보니까 스마트폰 수리하시는 분은 N데이터 시트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쳐넣으시면 되는데 여기도 안 나와요. 이름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 OL0265R이라는 앞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영문이 있는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인터넷 다시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가 바로 뜨도록 해놨어요.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가 뜨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 홈페이지로 오셔야 돼요. 자, 여기 교육과정 위에 제일 위에 교육과정을 치신 후에 쭉 내려서 왼쪽 제일 밑을 보시면 IC뱅큐라는 게 있어요. 여기 IC뱅크, 은행 뱅크가 아니고 IC뱅큐예요. 요 제일 밑에 요 보이나요? 요 이렇게 마우스 보이죠? 제일 밑에 줄. 요걸 딱 클릭하시게 되면 새로운 홈페이지가 떠요. 이렇게 새로운 홈페이지가 뜬다고. 그럼 여기다가 OL0265R 이렇게 치는 거예요. OL0265R. 그래가지고 Q 여기 한번 쳐보시면 자, 여기에 왔더니 잘못 쳤어요. OL0265 5자가 빠져서 그래요. 5자가 5가 안 쳐졌어요. OL0265R을 쳐야 되는데 5자가 빠져서 그래요. 쳤더니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있어요. 물건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견적 요청하기라고 돼 있잖아. 오른쪽에. 이거는 단종품이라는 뜻이에요. 없어요. 주문하기가 어렵다고. 자, 그걸 여러분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요 앞에 이름을 보세요. OL0265R TU는 뒤에 붙은 건 상관없어요. 이 뒤에 영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데 요 앞에 보면 KA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여기 보이나요? 요 KA. 요 KA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KA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KA.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올 데이터 시트 여기 제일 위에 립스보드닷컴 우리가 거래하는 우리 학생들이 거래하는 데요. 여기 립스보드닷컴 밑에 여기 보면 올 데이터 시트 여기 눌러보겠습니다. LCD 모니터 이런 거 수리할 때 부품은 요 립스보드닷컴에 세트 상품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문 많이 하는 게 목록에 올라가 있어요. 그 회사 광고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편의를 도와주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구글에서 그런 거 광고하다가 그 자격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연구 배제돼 잘려버려요. 그래서 한 명 잘렸습니다. 나보다 오래 한 사람인데 어제 왔었는데 잘렸더라고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여기다가 아까 뭐를 쳐냈냐면 KA 0265R이었죠. 이게 더 늘어나네요.
요 KA를 넣었어요. 이제는 KA0265R이에요. 한번 이름을 쳐볼까요? 했더니 틀렸는데요. 잘못 쳤는데 KA 이게 빠진 왜 자꾸 여기 KA 앞에 이름이 OL이 있었잖아요. OL 이게 애호가 돼야 되는데 영상이 어리버리해가 자꾸 근데 OL0인데 OL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KA를 넣었어요. 지금은 조금 전에 안 넣으면 없잖아요. KA OL0265R이거든요. 이렇게 쳐야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KA OL0265R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 이름을 요거 쳐도 되고 요거 쳐도 돼요. 요 이름을 쳐요.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고 키워볼까요? 새 창이 뜨고 요게 다운로드에 요기를 들어가셔야 돼요. 다운로드에 요 새파란 거 요걸 클릭을 딱 하시면 이제 보여준다고요. 이걸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나왔어요. 요거예요. 자 그런데 종류가 이 회사가 여기 있죠. KA5X02 요 XX는 다른 문자가 들어가는 시리즈에 요게 OH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0265RC도 있고 우리가 찾는 건 요거 세 번째 줄, 요거 보이나 모르겠어요. KAOL029 요거 세 번째 요거예요. 세 번째 요거 보이나요? 이렇게 제 손가락으로 봐놓을게요. 요거예요. 여기 이제 또 착각했어요. 이게 저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요거 KAOL0261 요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보세요. 여기 세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이 내부 회로는 이런 회로는 같아요. 내부 회로는 같은데 이런 건데 1타입이 있고 2타입이 있고 3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요 타입 잘 안 보이려나요? 요 가운데 있는 건 D타입이라고 해요. DIP 8핀짜리 이게 8DB라는 건 8핀짜리의 D타입으로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4L 핀이 4개짜리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달려있는 모델은 요거예요. 4핀짜리 TO 220F 모델이에요. 그게 이 외형 모델이 4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220 모델은 여기 오른쪽 보시면 TO 225L 5핀짜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물은 100% 똑같은데 8핀짜리 D 타입과 4핀짜리 타입과 5핀짜리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로를 보실 때 요 밑에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요거 첫 번째 거니까 1번이 그라운드 2번이 드레인입니다. 2번이 드레인 3번이 VCC 4번이 FB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서 1번을 먼저 보시죠. 1번이 여기서 1번 핀이 여기죠. 오른쪽에 요거 그라운드 요게 어디서 되는 것이고 요 VCC 공급 요 전압이 공급되는데 여기에 300V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2번 드레인 2번 요 드레인이라고 하는데 300V가 와 있는 거예요. 여기 FET거든요. 그래서 이 앞단에 이제 이 VCC 있고요. 그 다음에 FB는 피드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동된 전압, 그러니까 옵토커플러에서 그 변동된 그런 값 있잖아요. 그 변동값이 FB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소프트 스타트 이런 거 다른 응용할 수 있는데 이건 필요 없고 그 피드백해서 들어오는 것이 그 정전압으로 전압이 출력 전압이 높고 낮고 이런 변동값을 이제 이 제어하는 그런 기능의 피드백이 요 FB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하면 아까 300V가 나왔잖아요. 그럼 2번 핀에서 전압을 측정하면 300V가 나와요. 여기서 전압이.
그럼 그 전압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면 이 앞단에 얘가 동작을 해야만, 여기 보면 OSC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OSC 보이나요? 예, OSC ILL 그 OTOR 오실레이터를 줄여서 발진기라는 말을 줄이는, 이게 발진 부분이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PWM 회로가 작동하는 회로예요. 이게. 그러면 요 발진부가 작동을 하는 펄스로 인해서 증폭을 해서 이 FET 전류가 많이 흐르는 형이에요. 이게. 그럼 요 게이트의 신호를 트리거해서 드레인의 300V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면 스위치 임피던스에서 2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어렵죠.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기초편을 보시고 오셔야 돼요. 영상편에 그 회로 스케치하는 방법, 그리는 거, 이 추적하는 거를 공부해서 오셔야 된다고, 이거를. 자, 그럼 요거를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렇게 손을 놔보면 여기 다운로드가 여기 있죠. 여기 요 오른쪽 위에 윗부분 여기 보이나요? 화살표. 요걸 누르시면 바로 저장, 여기 보면 저장을 누르면 바로 저장 눌러볼까요? 여기 저장 눌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저장됐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여기 안 들어오셔도 돼요. 우리 홈페이지 안 와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와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다운을 받아놨는데 이게 또 다운 받으니까 두 개가 떴네요. 요거 하나 필요 없으니까 휴지통에 버리고 요거예요. 자, 그럼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클릭하면 당연히 조금 전에 다운받았던 것이 보이겠죠. 아까 들어오는 과정이 이게 지금 다운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고 여러분은 뭘 재냐면 방열판에 붙어 있는 요 2번 핀에 300V가 와 있어요. 100%.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번은 100% 300V가 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3번 핀에 약간 전압이 와 있어야 돼요. 그럼 보통 이 전압이 얼마 정도쯤 와 있다고 제가 생각되냐면 보통 한 5V 정도에서 12V 사이 정도 전압이 와 있어요. 그럼 전압을 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냐? 재봐야 돼요. 제가 이거 설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3번의 전압이 와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4번은 안 해도 돼요. 자, 1번은 그라운드잖아요. 그럼 다시 이걸 이 IC 나갔다 안 나갔다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이 안에 PWM이 같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IPM이라고, Insulated Power 모듈이라고 해서 이걸 IPM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Insulated는 지능형이라는 뜻이거든요. 지능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IPM은 그 에어컨 같은데 회로 그 인버터 제어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데 들어가는 게 IPM이고요. 얘는 그냥 PWM하고 FET가 내장형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부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 회사가 여기다가 STR 숫자 이름, 그 STR은 이 IC 이름이 아니고 회사 자기들이 그 상호명인데 그 STR이 대문자로 써 있다 보니까 STR 부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요거를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저장을 해 놓고 이제 저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 부분 수리를 아마 그 전국적으로 아마 이 홈오토 수리하는 분한테는 이 수리가 들어올 거예요. 왜 들어오냐면은 그때 당시는 한 120만 원 정도 줬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 80만 원 정도쯤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렇게 전부 합쳐가지고 한 180만 원 정도쯤 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거실에 있는 모니터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에 카메라가 붙었고 그 버튼 누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가 있냐면 그 자동 문 열리는 거 있거든요. 그 비밀번호를 열어주는 거. 그게 세트예요. 그래가지고 한 200만 원 돈 정도 했던 거거든요. 그게 설치됐는데
그거를 떼내고 하려면은 지금은 그렇게 이거같이 잘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은 별로 안 좋아요. 요즘 이게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럼 이걸 수리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 베테랑분 그 특정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전원부는 뭐 누구든지 고치는 거고 이 부분 고치는 사람은 그래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전에 우리 학생이 농담으로 저를 전국에서 교수님 이거 하는 거 한 5위 안에는 들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3위 아니라고 왜 5위 아니라고 하냐 이런 농담을 한 적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진공관 앰프 수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고령인 분이면서 아주 그 베테랑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좀 베테랑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이 전원부만 고치다 못 고치면 그냥 폐기하락하고 이 앞에는 손도 못 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앞에 다 고칠 수 있거든요. 이 튜너도 고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저한테 수리 의뢰오면 할 시간이 없어요. 못 고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자신 있어요, 이거.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한 말이 요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봤던 게 요건데요. 그냥 IPM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4핀짜리 아까 찾아본 거 요건데 이거를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고 2번 핀에 이걸 뒤집어서 여기서 2번 요 어스하우즈에서 2번 핀에 300V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3번에 DC 전압이 한 5V 정도 나와 있는가 전압이 5에서 한 12V 사이 전압이 더 조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좀 했는데 5V 밑에 나오는 거 한 3V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이 종류에 따라서 하여튼 약간 이거 먹은 3번 핀의 전압이 땡볼트면 안 돼요. 전압이 땡볼트면 그 따라가서 다른 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지금 보이려는데 추적을 해야 돼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보면 1, 2, 3이거든요. 볼펜으로 해볼까요? 잘 안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요가 1번, 요가 2번이 요가 300V 재는 데고 여기에서 따라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요 있는 회로가 고장 났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 회로는 특별히 고장 날 건 없고요. 거기는 특별히 고장 날 거 여기 잘 안 보이서 그런데 반도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또 트랜지스터가. 직접 볼까요? 거기는 저항을 보시면 돼요. 이 저항이 탔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저항이 없어요. 트랜지스터 회로가 없어요. 여기는 이 회로는. 그럼 이 저항이 안 타면은 전압이 3번 핀 전압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나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300V 나오고 여기 300V 나오면 여기도 전압이 나와요. 왜? 저항만 안 탔으면. 그러면 전압이 나오면서 2차 측 스위칭 트랜스 이 2차 측에서 이 2차 측 이쪽이에요. 이거 카메라 들고 하려니까 도와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쇼트기 다이오드에 이렇게 생겼어도 여기다 2차 측은 그러면 요것이 여기 전압이 12V가 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에서는 스코프로 재는 자리고 이 마이너스 표시된 쪽 플러스가 일로 넘어오니까 요 콘덴서 양단 봅니다. 요 콘덴서 양단 뒤집어 볼까요? 그럼 콘덴서를 뒤집게 되면 여기네 여기 요 양단 여기네요. 요가 마이너스고 요가 플러스예요. 요 양단의 전압이 12V가 나와야 되거든요. 요 전압이 12V가. 근데 요 12에서 한 18 정도 나오는데 요 전압이 안 나옵니다. 이건 100% 이거는 안 나온다고 이거는. 그러면 요놈 그때 2번 핀 300V 걸리고 3번의 DC 전압이 약간 걸려주는데 이 PWM 회로가 작동을 못해서 전압을 못 넘겨주니까 이 스위칭을 못하니까 얘가 나갔구나 하면 요 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아까 그 모니터 끄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구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게 못 구하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어디서 구입하느냐 이거를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너무 영상이 길죠. 그래서 그러면 그 부품을 어디서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잘 못 구하는 거를 어디서 구입하느냐 이런 걸 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가르쳐 드리면 이 홈워터 수리하는 사람이 어쩔까요? 교수님 그렇게 다 가르쳐 주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러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예고했듯이 제 영상 공개에 대해서 조금 이거를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자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좀 너무 공개를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뿌리를 뽑아서 해주려고 했는데 거의 다 가르쳤거든요. 이쪽 부분 수리는 안 가르쳤는데 전원부 수리는 많이 가르쳐 드렸거든요. 여러분 앞에 다른 영상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수리를 좀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홈워터 하시는 분들 이런 그분에 대해서는 또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영상은 계속 올려야 되고요. 또 그래서 아무튼 크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끝으로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영상들은 책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PWM하고 FET가 분리된 형이거든요. 근데 몇 페이지를 보셔야 되냐면 이거는 이 타입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 보통 SMPS 방식이 이게 스위칭 트랜스고 여기서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FET예요. 아까 요 드레인 자 보시면 여기 데콘이거든요. 요가 P1점이에요. 300V 전압이 들어와서 이 스위칭 2차는 안 그랬어요. 스위칭 트랜스를 거쳐서 여기로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FET 드레인 아까 2번 핀, 4번 핀 중에서 4핀 중에서 2번 핀이 여기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고 이 PWM이 한 몸으로 돼 있다고요. 이게 한 덩어리로 4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공급되는 300V를 낮춘 전압, 그게 3번 핀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잠깐요. 떠든거려서 미안합니다. 이거 급히 찾으니까 못 찾겠네. 요 페이지로 보시면 되겠네. 요거거든요. 몇 페이지로 오셔야 되냐면 19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19페이지로 오셔가지고 보면은 요거예요. 요거. 자, 요게 브릿지 다이오드. 요 브릿지 다이오드 요게 여기서는 요 놈이라고 했죠. 요 놈. 요 라인 필터, EMI 필터 코일이라고도 불러요. 요게 노이즈 필터 앤 콘덴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서 이게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라인 필터고요. 노이즈 필터 앤 콘덴서가 요거예요. 자, 그러면 브릿지를 거쳐서 여기 데콘이라고 말하는 요 양단에 300V가 나와야 되고요. 요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 요 트랜스가 스위칭 트랜스예요. 요 트랜스가 자, 다시 와 볼까요? 요거라고 요거. 요 트랜스가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와서 여기 요 스위칭 트랜스가 여기에 요 데콘 양단 요 데콘 양단에 요 플러스 요 P1 적어놨잖아요. 요 P1 요 300V가 요렇게 와서 요걸 거쳐서 여기가 바로 2번 핀이에요. 그럼 요 안에 얘는 지금 5핀짜리거든요. 얘는 아까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4핀짜리, 5핀짜리. 이건 5핀짜리를 그린 거예요. 그럼 요 들어오는 게 우리 저 모델에서는 여기가 2번 핀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3번 핀은 여기서 저항을 낮춰서 요 부수적인 PWM의 전압을 공급하는 요 핀 들어오는데 요 자리가 3번 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 몰아서 어스가 1번 핀. 이 전체 그라운드가 1번 핀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드백 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지금 옵토커플러라고 했죠. 이거 포토커플러라고 하지 말았겠잖아요. 또 포토커플러. 저도 처음에 그래 갖겠다고 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이리 생겼어요. 그게 이리 생겼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기 있어요. 여기 밑에 보이죠? 요게 이제 옵토커플러인데 보이시죠? 자, 그게
사진에 보면 요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쪽은 빛을 발산하고요. 트랜지스타는 포토티알은 맞아요. 이름이 포토 트랜지스타예요. 빛을 보내는 놈과 받는 놈이 한 세트잖아요. 커플이라고요. 그래서 빛을 보낸다, 받는다, 커플이다. 그래서 이걸 포토 커플러라고 했다고, 이거를. 그럼 뭐가 문제냐?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자연빛, 여기 보시면 자연빛을 활용할 때는 포토, 광학성, LED 빛이잖아요. 광학성 빛일 때는 옵토라고 그래서 옵토 커플러라고 해야 맞는다. 이건 제가 쓴 책이지만 이 내용은 그 외국 원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부 여기는 제가 한글로 고쳐놨지만 전부 외국 서적은 옵토 커플러. 이게 포토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이렇게 하면서 거부 반응이 좀 생기더라도 옵토가 맞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4핀짜리, 8핀짜리, 16핀짜리가 있고요. 이런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은 33페이지예요. 33페이지고요. 이 책을 처음 보는 분 때문에 그런데 이걸 제가 영문으로 해서 이제 해외에 좀 하려고 이걸 표지가 원서같이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후진국에서 애들이 이게 비싸서 못 사게, 이 책이 너무 비싸니까 이 책을 해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문으로 하는 걸 지금 보류해놨어요. 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영어로 다 바꾸고 있는 중인데 어디 맡기려니까 좀 안 되고 그래. 제가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 영문으로 하는 거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자, 이 책은 저희 홈페이지에 첫 페이지 아래 부분에 이 책 구입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페이지 아래 부분을 여러분 참고해서 보십시오. 여기에 그 홈페이지 광고까지 올리면 유튜브에서 경고 먹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5만 명 이상만 뭐 회원 되면 해준다 하든가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5천 명이고 이런 영상을 보면서도요, 그 돈 드는 것도 아닌 그 엄지손가락을 흰색을 까만 걸로 바꿔놔야 되는데 좋아요 안 눌러요. 참 왜 그래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번 영상은 꼭 책 파는 것 같은 거, 책 광고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그 책만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줄었어요, 인원이. 기초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책값이 비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책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분 자꾸 하는데 제 친구들 동료 교수도 이거 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름까지 뭐 얘기할 필요 없는데 이 동료 교수가 10원도 안 깎아줬어요. 책을 왜 자존심에 대한 문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식사 샀어요. 식사를 사고 이래 하지만 안 깎아줍니다. 이게 그렇게 알고. 자, 여기 보면 아까 올 데이터 시트 그 페이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올 데이터 시트 넣는 거와 엔 데이터 시트 넣는 거, 그 찾는 거 여기에 요 IC 아까 그 데이터 시트 찾는 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시트에 찾으면 영문으로 자꾸 나오잖아요. 이거 너무 알파고가 그 영문 번역이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글을 영문으로 하시려면 먼저 영어로 나온 거를 일본어로 먼저 바꾸신 후에 일본어를 다시 영어로 바꾸시면은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 9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말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그거를 된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일어난다 아침에 9시에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순서가 영문은 한국하고 배열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말하고 일본어는 어원이 똑같은데 이 어순이 똑같은데 이게 미국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는 우리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은 한글을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면은 안 되는데 일본어로 바꿔가지고 일본어를 한국말로 바꾸면 똑같아요. 그러면 영어를 일본어로 바꾼 후에 한 번 더 바꾸면은 나는 아침 9시에 일어납니다 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서 불편하셔도 영어, 혹시 이거 영어에 대한 부담, 외국 거를 하다 보면 영문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도 뭐 나이도 있고 그렇지만 한 페이지에 단어가 한 5, 6개 모르는데도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영문 그게 한 페이지에 막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은 잘 안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알파고 같은 거나 이런 번역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라고. 괜찮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꼭 영어로 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국위가 더 높아지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외국 애들이 우리말을 공부할 건데 뭐 그런 거 하고 일단은 영어로 나온 거는 한국말로 바꿀 때 일본어로 바꿨다가 그 일본어를 다시 한국말로 한 번 더 바꿔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영어로 편지가 왔는데 번역을 못한다면 일본어로 바꿔가지고 영어로 하시라고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불필요한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델에 대한 거를 실제 고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원맨쇼로 하려니까 측정하는 거 이걸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수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기초편 이 책에 완전 색장 보는 것부터 이게 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44페이지네요. 44페이지의 저항부터 이 색깔 점검부터 다 있고 요 페이지를 펴놓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좀 마칠게요. 네, 이 책을 구입하시면은 제일 먼저 이 책에서는 이 머릿말을 제일 먼저 봐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머릿말을 왜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그 공부하는 순서 여기에서 뒤에 있는데 여기에 전혀 기초가 없을 때 할 때는 몇 장부터 공부를 하면 되는가를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 반드시 머릿말을 읽어주시고 요 제가 하는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고 보면 돼요. 이분은 이제 뭐 색장 연습도 하고 연습을 많이 하셨죠. 이 책은 보니까 지금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이 책이 많이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됐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그건 점차적으로 보완한 거는 저희 홈페이지나 다른 쪽으로 이런 데 올려서 같이 보완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부분에 그 대치품 ESC 181호잖아요. 18116이 있는 거야. 162. 그럼 숫자 하나 다른데 그 대치로 쓰면 안 되나요? 할 때는 요 빨간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요 밑에 안 맞아도 요 4개 동그라미 친 것만 맞으면 바꿔 써도 돼요. 안 고장나고 동작합니다. 네, 그런 뜻이고 좀 더 정밀하게 하려면 요 밑에 동그라미 친 거 3개 요거까지 같이 봐서 맞으면 좋겠다. 비슷하면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 시트 찾아가지고 이 데이터 시트예요. 찾아서 이 영문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았겠죠. 아까 번역기 돌리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 숫자가 하나 다른데 IC는 불가능합니다. IC는 안 돼요. 아예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놓겠습니다. 이 반도체 트랜지스타나 FET는 숫자 하나가 틀리면은 동그라미 층만 맞으면 됩니다. 이게 전자과 애들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잘 못 봐요. 근데 전자과 애들 알잖아요. 우리 학교 애들 근데 대학원생들은 논문을 써야 돼서 이거 많이 보거든요. 걔들은 무시하지 않는데 일단 일반 학생들은 이런 거 잘 못 봐요. 근데 제가 왜 말을 더듬었냐면요. 걔들 이런 말이 좀 표현이 좀 잘못돼서 여러분 사과드릴게요. 그냥 똑같은 말이라도 그냥 그 학생들, 그분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걔네들 뭐 이런 게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과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일단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리하는 이 뒤에 본격적으로 이 뒤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설명을 많이 해놨잖아요. 이게 설명 들으면서 메모한 학생 책이라 이렇게 지저분한데 이게 영상으로 거의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책이 없으면은 어려워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 꼭 요번 이 영상은 책 얘기가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이게 책도 하나 책값도 투자를 안 하면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책값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책도 안 사고 무슨 그걸 여기저기 동냥하듯이 공부해가지고 그게 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걸 왜냐면 영어 문장이 나오잖아요. 회화 문장. 그 주소 듣고 바로 외워도 일주일 지나면 까먹잖아요. 책이 있으면 다시 펴가지고 그 문장을 반복해서 두세 번 외우면 잘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 번 듣고 어떻게 영상 보고 바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영상 언제 또 찾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 책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올해 2022년도에는 이런 거를 책을 한번 구입을 해서 이 뒤에 구체적인 것까지 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죠? 아무튼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제가 측정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